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류종훈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7일 금요일. 네. 아마 뭐 물론 이제 휴가를 좀 더 늦게 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가 휴가의 거의 절정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좀 차량들도 조금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그죠? 출퇴근길에 보면 약간 시간이 덜 걸리긴 합니다. 네, 많이들 아마 가시기도 했고 네. 또 아마 지금 현재 어딘가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제조업들이 보통 7말 8초 때 많이 그렇죠. 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법원 같은 데도 많이 쉬고 제조업들도 많이 쉬시는데 법원은 어떻게 하시죠? 변호사들이랑 판사들이 다 쉰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예. 네. 자, 지금 전세 사기 잡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네. 오늘도 저희는 또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뉴스들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여러 상황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 하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참 취재를 하면서 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네, 막 왜? 좀 마음 답답하고 왜요? 혼란스럽고. 네. 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 시장이 어저께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네. 근데 안 좋은데 뭐 안 좋은 이유를 찾자면은 뭐 많은데 이제 그냥 뭐 진력이 난다 그럴까요? 그냥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뚝 떨어졌다가 뭐 네. 조금 올라올 만하면 뚝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의 가격 문제에도 굉장히 좀 지쳐가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청와대 출입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얘기들도 많이 옆에서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진짜 너무 싸우고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진력이 난다 그럴까? 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는 이제 정책 문제까지 좀 겹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도 분위기가 안 좋고 자본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희망차고 저희는 또 이렇게 희망차고 뭐 밝고 뭐 이거 잘 되면 정말 잘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산업 뉴스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취재하면서 와 이거를 우리가 미처 못 봤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좀 재밌는 뭐 희망찬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던 것도 사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뭐 하나 뭐 주가는 뭐 이거랑 또 상관도 없이 움직이는데 라는 소식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첫 번째 뉴스는 메모리 3사의 D램과 HBM 내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내년 물량. 예. 그러니까 대만 디지타임즈가 보도를 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최근 고객사와 D램, HBM 물량 배분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조사는 내년 전체 생산 물량 배분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는 메모리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며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는 데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요새 막 점점 저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막 자꾸 누른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이 요새 좀 자꾸 드냐면 이러다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뭔가를 세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 때 그 큰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돈을 내는 쪽이 어딘가?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그런 미국의 소비자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이 벌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못 벌게 될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을 자유무역 시대라면은 그냥 기분 좋게 즐기겠지만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와서 그 조선 관련한 마스카 펀드 얘기하다가 막 짜증 확 내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이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못 써서 그럴 텐데 와, 이게 동맹국이 돈을 이렇게까지 버는 거를 용납을 할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그 창신 메모리 뭐 가지고 좀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 좀 압박을 했었거든요. 네. 네, 뭐 우리 그 미국 정부에다가
좀 창신 메모리나 YMTC 같은 거 좀 쓸 수 좀 있게 해달라라고 로비를 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애플이 또 중국 거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일말의 좀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YMTC나 CXMT, 그러니까 최소한 CXMT는 우리나라 정도 실력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렸었고, 뭔가 이게 좀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국 제품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싸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창신 메모리의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더 싸요. 최소한 그러니까 판가까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원가는 우리나라가 더 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수율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에 얼마가 몇 장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네. 근데 그런 수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원가가 우리나라가 더 쌉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같은 기술 레벨로 봤을 때, 그리고 기술 레벨이 우리나라가 더 높기 때문에 기술을 먼저 달성을 하게 됐을 때 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중국 메모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애플이 이제 CXMT 가가지고 좀 깎아주세요를 했었나 봐요. 아, 근데 관영 매체인 중국 기금보에 따르면 네. 디램 공급 가격을 두고서 애플과 CXMT가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은 가격 인하를 요구를 했는데 네. CXMT가 이를 거절했다. CXMT는 동일 사양의 삼성 하이닉스 제품보다 더 높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의 단가를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러니까 되겠네요, 거기. 네. 애플이 지금 안 돼요. 네. 이게 메모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그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와 5년간 70억 달러, 9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네. 지난 6월에 텐센트와 30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도 지금 메모리 사겠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물량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CXMT 물량도 이제 거의 다 그 사놓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디램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는 AI 돌리는데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AI를 많이 쓰는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 세계 AI 대형 모델의 총 호출량이 56조 8천억 토큰으로 집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호출량은 토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하면은 뭐 뱉어내는 거, 네. 토큰 AI 사용량은 보통 토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중국의 호출량이 절반 가량인 28조 1,300억 토큰에 달한다. 중국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예. 미국의 호출량은 4조 3,800억. 그거밖에 안 돼요. 중국이 28조. 네. 네? 중국이 28조, 미국이 4조. 그래요? 7배 차인데요. 정말 많이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 AI 데이터 센터 돌려야 되는데, 뭐 중국 그 AI 업체들이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게 쓰긴 쓰고 싶죠. 네.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잖아요. 막혀 있죠. 막혀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야 되는 건데, 네. 물론 꼼수 부려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사실상 자기네 거 깔아놓고서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뭐 그런 이런저런 꼼수가 있다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근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XMT와의 협상도 이제 결렬이 됐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그 앞으로 좀 더 올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좀 악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줄줄이 막 이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2033년까지 그 요인 클러스터를 완공을 하겠다. 이게 원래 45년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른 분들은 뭐 용수나 전력을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장비는 있나?
장비? 예, 장비가 없어요? 없죠. 반도체 장비. 그쵸. 팹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생산하려면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아니면 뭐 최소한 제일 병목이 심한 걸로 본다면 ASML, EUV 같은 거? EUV 장비. 그게 없다. 예, 그거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뻔한데 예.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려 그러지? 뭐 전력 용수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국가가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네네네. 뭐 하면 한다 치는데 ASML 장비는 우리가 총동원한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또 있나? 다른 나라나 뭐 이런데?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매년 짓고 있는 분량이 있고 네. 우리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완전히 메가 프로젝트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ML 없던 수요가 생긴 네. 거잖아요. 완전히 없던 수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 ASML이 연간 뭐 200대 생산한다 치고 네. 뭐 모르겠어 솔직히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100대라고 치고 네. 뭐 작년에 생긴 공장, 올해 생긴 공장, 내년에 생길 공장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내년에 또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그런 이제 TSMC도 지금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미국에도 만들고 있고, 공장을 예, 예, 일본에도 만들고 있고, 대만에도 이미 만들고. 그러니까 ASML은 나갈 거 이미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ASML CEO가 네. 2027년 물량 끝났다. 27년까지 끝났다. 예, 그 내년에 EUV 생산 능력 올해보다 30% 늘리고 28년에 30%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확보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지금 하나 짓고 있고 3개 더 짓는 거고, 그럼 그 옆에 국가산단에서 삼성전자 6개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기 뭐 호남에 또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4개 또 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확보가 될까? 라는. 근데 심지어 제가 그 팹리스 회사 국내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웨이퍼 구하기 도 힘들다니까. 웨이퍼.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해소 방안이 좀 보이진 않는다. 어떻게 봐도 뭐 수요단에서 보든 공급단에서 보든 뭐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나 하여튼 뭘 봐도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의 변함이 있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가격이 좀,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고 좀 세상 분위기도 좀 흉흉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다가 좀 미국에서 좀 화를 내지 않을까. 네. 자, 여튼 애플은 CXMT한테 뭘 좀 사볼래다 그것도 실패하고 네. 우리보다 뭐 싸게도 못 구하고 그런 상황. 예. 애플은 조금 더 혼이 나야 됩니다, 사실. 네, 애플은 옛날에 그 어딥니까 그 일본의 샤프인가? 예. 샤프한테도 아주 못할 짓 많이 했더만. 뭐 기업의 당연한 뭐 논리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애플은 원래 못할 짓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그렇죠. 회사입니다. 샤프 뭐 거의 회사 거의 뭐 망가뜨렸더만. 근데 네. 애플한테 한번 단련된 회사들은 강해져.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을 만든 거는 네. 그 이과 출신 공산당 엘리트가 아니라 애플이다. 이거는 그 애플인 차이나라는 책에 되게 잘 나와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반도체 지금 애플이 못 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포스코 퓨처엠이 약 3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양극재 수주를 성공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양극재 수주를 성공한 건 맞는데 3조 원 규모인지는 추정치입니다. 네. 국내 유력 배터리 업체에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 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세부 조건은 이제 그 올해 3분기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최근 시세를 고려를 했을 때 19만 톤 이상이면 약 3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겁니다. 정도 LFP 저 정도 가져가려면 엔솔 말고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엔솔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 비밀입니다. 그래요? 죄송. 네. 천기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 LFP 저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만들 회사가
엔솔 말고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를 워낙 그 중국에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 단어가 좀 익숙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LFP 배터리를 잘 만들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만드는 데가 LG엔솔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망도 아직 다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LFP 양극재를 중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좀 쉬쉬하고 네. 정프로님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그래요? 아, 죄송. 아,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ESS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많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LFP 배터리를 그렇게 양산을 잘 하고 있지도 못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진짜 수율 좋게 좀 수익성 있게 양산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네. 그거를 좀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LG엔솔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이제 SDI도 이제 각형으로 해서 그 좀 ESS용 배터리를 공장 전환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 라인 4개 있었는데 전기차 라인 4개 중에서 3개를 다 ESS용으로 돌려놨고 네. 거기에서 다 주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양재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납품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또 양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속도로 빨리 전환은 안 됐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 수주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공급망 단에서의 압박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단의 압박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빨리 공급망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이제 논차이나 공급망이 있어야 차이나 공급망을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인터 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자니아의 흑연광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발이 돼야 음극재 공급망 그렇죠.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자신 있게 중국의 이제 흑연 공급망 음극재 공급망을 또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LFP가 좀 주인공 쪽이에요. 요즘에. 그게 LFP가 주인공은 아니고 네. 그 ESS용 배터리가 주인공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건 주로 이제 LFP니까 예, 예. ESS는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는 그렇게 고성능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안정적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전기차에는 여전히 NCM이 대세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뭘로? LFP가 대세입니다. 그 LFP가 대세네. 대세인데 네.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의 LFP용에서는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들어갈 틈이 거의 없고요. 네. 많지 않은 상황이고 ESS용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거죠. 예. 기존의 ESS용 시장의 LFP 양극재도 예. 다 지금 중국산을 쓰고 있었고 셀도 중국산을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수요가 폭증을 해버리니까 네. 중국산만으로 지금 채울 안 수가 없는 되니까.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룸이 생긴 상황이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전기차 배터리는 LFP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죠. 네. 앞으로도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LFP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용에서 LFP를 중국산이랑 직접 경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단가가 30에서 40%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로 그럼 우리나라는 배터리사들이 계속해서 NCM 쪽을 밀 가능성이 높아요? NCM.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러니까 굳이 이 시장에서 중국이랑 LFP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NCM에서 그 가격을 좀 낮추려고 그러면 네. 하이니켈의 이제 고성능이라 그러면 미드니켈 쪽으로 내려오는 게 낫지 LFP로 가지고 중국산이랑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ESS용은 이제 굳이 3원계
고성 그러니까 좀 성능 좋은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LFP로 뭐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게 그럼 삼원계는 안 쓰냐? 그러면은 LNF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에 영업 손실 1,000억 냈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늘었는데 이게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2분기 출하 실적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울트라 하이니켈인데 이제 구반반이라고 하죠. 구반반이죠. 그러니까 구반반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LNF. 그러니까 중국산은 뭐 이 하이니켈 쪽은 못하니까 양극재 됩니다. 쪽은 네. 그게 어디 들어가냐? 그럼 북미 신규 고객 사양 46파이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46파이 제품은 올 초 계획을 웃도는 판매를 기록했다. 이건 뭐 테슬라. 네네네네. 물론 테슬라는 참 애증의 관계죠. LNF에게 그 큰 물량을 줬다가 다 주문을 안 해간 네. 대도 테슬라고 3조 7천을 주문하고 800만 원 사갔습니다. 그랬던데도 네. 테슬라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그 자동차용 배터리는 뭐 네. 테슬라를 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한 뉴스인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그 구리와 코발트 정광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리 정광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보통 재련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련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광을 갖다 팔지 말고 수출 금지를 시키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재련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네. 만들어서 나가라. 만들어서 나가라 이런 네. 식의 수출 조치들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민주콩고는 2013년, 19년, 23년에도 정광 수출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국 내 재련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광 수출을 금지하면 재련업이 잘 되겠지. 라고 했다가 둘 다 안 되는 모습을 보면 또 예외로 두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콩고가 이제 두 나라가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이랑 콩고 그러니까 민주 콩고랑 콩고 그냥 공화국이랑 네, 네. 예, 콩고 공화국이 좀 작은 나라고 콩고 민주가 좀 큰 나라고 예, 거기가 이제 원자재가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고 코발트 쪽에는 넘버원. 예. 그리고 구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니켈 90에 나머지 뭐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코발트 만간 반반. 코발트 만간 예, 반반. 예. 그다음에 예. 811이면 80에 10 이렇게 예, 이제 예,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게 뉴스를 정리. 하나 더 있죠. 예, 예. 맞아요.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는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법은 아니죠. 이거는 세제 개편하니까 법은 법이네요. 이 법이 세제 개편안의 발표가 나왔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추진하던 거죠? 그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짧게 소개를 그냥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그다 부동산 세제가 워낙 또 중요했었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자본시장 쪽에서도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6분. 예. 이소영 의원 안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뭐냐면 네. 그 상속을 할 때 그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다. 네. 그럼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을 하게 되면은 100억짜리 빌딩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딩 10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 회사의 자산으로 있다. 그러면은 주식만 물려주면은 빌딩이 딸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 빌딩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PBR 한 배의 역설인데 PBR이 한 배가 안 되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부러 대주주가 주가를 낮춰서 상속을 하면은 자산을 직접 상속한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속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래 보이는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속할 때 되면 괜히 뭐 횡령 공시를 낸다거나 그런 진짜 악질적인 기업들도 예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낮아지면 원래 이 회사는 그냥 지금 망해서 그냥 다 갖다 팔아도 한 100억 나오는 회사인데 예.
한 30억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영 의원이 낸 법안은 뭐냐면은 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상속세가 안 낮아지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가평가와 공정가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가평가라는 건 주가를 얘기하는 거고 공정가치평가는 가진 자산들을 공정한 가치로 평가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니까 시가가 없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장회사는 이제 상장이 돼 있으니까 시가가 있는데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는 이제 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치평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들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은 그럼 시가가 어느 정도 너무 낮아져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로 해서 80% 그냥 매겨버리자. 네. 이렇게 법안을 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 하위 10%에 들르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이번에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 반기 중 12개 반기라고 하면은 2개 반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년 반 중에 맞죠? 네. 반기라고 하면 네. 6년 반 13개니까 네. 6년 반 중에 2 반기만 잘 피해 가면 네, 네. 거기에서 제외.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나쁜 데주 주면은 네. 주가 조작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정 대상이 안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꼭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음지에서 구하지 않더라도 네. 뭐 특정 기간에 뭐 집중적으로 공시를 막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호재성 재료들 막 내가지고 가격을 올려서라도 그거 뭐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그 이소영 의원 추정에는 한 100개 남짓 그리고 이 거버넌스 포럼에서 추정한 거는 130여 개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한 80몇 개 정도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추정을 했을 때 평균 PBR이 코스피 0.27배, 코스닥 0.29배 진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몇 개와 네. 이것조차도 13개 반기니까 한 2개 반기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재정경제부가 보도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해명 자료가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정부가 부인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정부가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시가를 정부가 부인하면 국내 주식시장 신인도를 정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 시가라는 거를 몰라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우리가 시가가 왜곡돼서 그 주주 가치가 훼손된 사례를 진짜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그 정부가 그동안 밸류업 정책했던 거 우리가 계속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밸류업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시가가 디스카운트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정부가 공유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해소하자라는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자체가 시가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가 아니 정부가 시가를 부인하면 국가 신인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자가부정을. 예,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자기들은 그럼 주가 누르기 그 세제 개편은 뭐하러 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뭐 그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주식을 물려받아서 난 돈이 없어요. 근데 시가평가를 해서 80%를 매겨버리면은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솔루션일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문제를 답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눴던 정부 세제 개편안도 너무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던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왜 갑자기 이게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는 정도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왜 하려고 그랬고 또 우리
투자자들이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 물론 또 우리가 또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후퇴도 많이 했다. 예,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근데 자신 없었으면 네. 그냥 넣지 말고 차라리 국회에서 진짜 공론회장에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보내버렸어야죠. 뭐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들어가면 국회 논의를 거치긴 거칩니다만, 근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세제 개편안은. 네. 근데 그 부분에 자신 없으면 빠지든가. 근데 그렇게 어중간한 거 내놓고 이렇게 해명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빠져나갈 방법만 더 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누르면 된다는 거지라는 메시지로 오히려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시간 지났는데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딱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 중에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좀 있어서인데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법률로만 존재할 뿐 시장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밸류업 같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영진들도 법을 바꿨으면 그 법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주주의 권리란 무엇이고 자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좀 약해진 거고, 여기서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맨날 계속 마지막이라 그러네. 네. 반도체 혼자 달려갈 때 버텨줘야 되는 데가 원래 이쪽 영역입니다. 네네네. 여기가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밸류에는 우리는 뭐 그냥 갈 수 있어. 뭐 배당 받으면서 이 주주, 이 경영자 믿고 그냥 계속 갈 거야. 이런 회사들이 원래 또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방을. 네. 근데 그냥 뭐 주가 출렁거리면 그냥 같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신뢰를 좀 많이 아직 여전히 얻지 못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수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달려 주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하위 25% 뭐 20% 이렇게 하면 조금 네. 다 같이 눈치 봐가면 다 같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방향이 잘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더 아마 국회에서 잘 아마 심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렇죠. 예, 우리 워낙 운동 좋아하시는 류종훈 기자, 네. 운동하실 때 운동복 같은 거 입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운동복 위에 살짝 나타나는 이 밴딩이 얼마나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큰 힘을 줍니까? 섹시할 수 있죠. 예, 여기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모양이네, 그죠? 그렇네요. 예, 여기 이렇게 볼록한 거 보니까, 네, 재질이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땀 많이 나면 네. 이게 완전 100%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쩍쩍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또 야들야들한 이렇게 또 통기 잘 되는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달라붙지도 않고 시원합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네. 실크인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재질이. 그러게요. 예, 우리의 소중한 것을 네. 잘 또 감싸주는 통기 같은 것도 잘 되고, 이 안쪽 면도 보면 좋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입고 외출해야 되겠는데, 그죠? 예, 요건 이제 여성용이고요. 네, 아디다스 네. 남성용, 여성용 속옷. 네, 특히 안쪽 보면 요 미세한 구멍들이 이렇게 싹 뚫려 있네요. 네네네. 요것들이 아마 우리의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네. 통기도 하면서 보호를 해주라고. 네. 가격 정말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5장에 네. 39,800원. 아유. 여성은 이제 아래 위 세트. 네. 네. 색상이 뭐 이제 그레이 계열들, 검정 네. 계열, 네이비 계열 이렇게 있고 저는 그레이 좋더라고요. 그레이가 좋아요. 네, 라이트 그레이, 아, 요즘 또 멜란지 그레이 이런 색상들 보면 예쁩니다. 네. 그레이는
정말 섹시한 색깔이죠. 그렇습니다. 네, 섹시하죠. 네, 그레이가 섹시합니다. 자, 이렇게 아디다스 속옷, 네, 언더웨어 저희가 남성 여성용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운 요즘, 네. 아이스 냉풍기가 또 필요할 때입니다. 에어컨은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선풍기는 안 시원하고, 요럴 때 필요한 게 보랄 냉풍기, 아이스 냉풍기. 아이스 냉풍기. 하필이면 또 오늘 보랄이 출동하셨네요. 네, 우리 중소형 가전의 또 명가 보랄 쿨 아이스 냉풍기. 여기 이제 물을 안에 이렇게 딱 담아두시면 그 네. 기화열로 더 시원한 그냥 그렇죠. 선풍기에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는 이 선풍기 뜨거운 바람 돌리면 더 덥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정부에서 40도 넘어가면 오히려 선풍기 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랄 쿨 아이스 냉풍기는 밑에서 기화열이 쫙 올라오는 걸로 네. 시원한 그런 바람을 보내주고 그렇죠. 또 안에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시원한 공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강가라든지 네. 호수 이런 데 가면 바람이 좀 시원하잖아요. 어. 같은 여름 더운 날에도. 어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강에 있는 물이 기화가 되면서 시원한 그래요? 공기를 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원리입니다. 이 뭐 최고다, 그죠? 네. 요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냉풍기 얼마입니까? 79,000원입니다. 79,000원. 네. 아유, 좋습니다. 냉풍기와 오늘 속옷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네. 한 번씩 구경해 보시고 잘 한번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하나 살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에어컨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맞아. 네. 에어컨 살짝 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틀고 대신 요런 냉풍기로 요건 이제 전기요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선풍기랑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참 여러분 공지 하나 드리자면 네. 8월 22일 네. 정프로가 광화문에서 네. 우리 또 책 관련된 또 북콘서트? 북콘서트 한번 합니다. 네, 오시는 분들 8월 8월 22일 22일. 네, 광화문 교보문고 오시면 돼요.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8월 22일 광화문 교보문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야죠. 네. 네, 어서 모시겠습니다.